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6월 5일 J리그컵 4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시와 레이솔 대 나고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가시와는 최근 상당히 부진한 양상이다. 특히 가시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수비가 최근에는 매우 흔들리는 모습이다. 11경기 연속으로 실점이 나오는 모습은 가시와의 장점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생각보다 라인을 올려서 승부하는 경우가 잦은 편인데 이 때문에 가시와가 어느 정도 뒷공간에 대한 우려가 없는 팀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나고야도 졌지만 어쨌든 공격적인 교체를 바탕으로 승부를 건 상황에서 골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다. 일단 나고야가 전방에서의 압박 강도를 높이는 상황이 있기는 하다. 사실 가시와가 지난 경기에서 상대가 압박하는 상황에서는 빌드업이 롱볼 위주로 불안해진 면모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를 생각하면 나고야가 전방에 힘을 주는 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나고야가 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일단 나고야가 전방에서의 압박 강도를 높이는 상황이 없지는 않은 편이다. 이 상황에서는 가시와도 빌드업이 꽤 난잡해지는 양상이 강하다. 생각보다 높은 라인을 잡는 가시와 입장에서 최근 11경기 연속으로 실점이 나오는 모습도 좋게 보기는 어렵다. 이번 경기 나고야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FC 도쿄 대 산프레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도쿄가 지난 경기에서는 자기 진영에서의 실수가 나오면서 패배를 기록할 뻔했다. 사간도스가 결정력에서 그다지 좋지 못했던 것이 상당히 다행이었을 정도다. 특히 히로시마가 상당히 전방에서의 압박을 잘 가져가는 편이라서 자기 진영에서의 공전달에서 삐끗하는 상황에서는 안정세를 장담하기 어렵다. 히로시마의 공수전환 능력과 압박 능력은 여전히 높은 평가를 해줄 수 있다. 다만 히로시마도 도쿄를 상대로는 실점 위험성이 상당히 큰 편이다. 특히 도쿄가 롱킥으로 상대를 공략하는 데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은 아니다 보니 히로시마도 전반적인 승리 패턴이 다득점 양상의 모습이었다. 물론 지난 경기에서도 하이프레스로 상대의 실수를 유도한 점은 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히로시마의 승리를 기대해보고 있다. 일단 히로시마의 하이프레스가 키포인트다. 지난 경기에서도 도쿄가 전개를 하다가 자기 진영에서의 실수로 실점 위기를 자초하는 모습을 보였다. 히로시마를 상대로도 롱킥으로 역습을 가면서 골을 기록하는 상황은 아주 많았지만 수비적인 안정세를 신뢰하기는 어렵다. 이번 경기 산프레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니가타 대 나가사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니가타는 하위 전력을 상대로는 꽤 점유율을 높여서 승부를 거는 편이다. 특히 올 시즌에는 평균적으로 6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상대를 올가매는 모습을 보인 적도 많다. 물론 이 상황에서 쇼난에게 지는 등 확실하게 페이스를 자신들 쪽으로 끌고 오는 면모를 보여주지는 못하던 편이다. 미드필더와 수비적인 누수가 좀 있다는 점이 니가타의 약점이다. 나가사키는 미토와의 매치에서도 좀 흔들렸고 지바에게도 당한 바 있다. 전반적으로 상대가 눌러버리는 상황에서는 수비적인 약점이 꽤 큰 편이다. 니가타가 2부의 어떤 상황에서도 매 경기 65% 이상의 점유를 내주면서 부진한 흐름이 잦았다. 물론 주니오가 스피드를 이용해서 니가타의 킬러 노릇을 하는 등 나가사키가 아주 니가타를 상대로 너무 어려워하는 모습은 아니었다. 니가타의 신승 정도를 기대해보고 있다. 일단 니가타가 점유를 위해서 상대를 눌러버리는 상황이 잦은 편이다. 이 상황에서 나가사키가 수비적으로 약한 점은 올 시즌에도 지속되고 있다. 그나마 주니오가 스피드를 이용해서 니가타의 골문을 노리는 것이 가능했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 이번 경기 니가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세레소 오사카 대 FC 마치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세레소는 마치다를 상대로는 전반적인 상성이 좋지는 못한 편이다. 특히 4-3-3으로 꽤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편인데 마치다의 강력한 중앙 압박과 역습에 당하는 경우가 잦은 편이다. 그나마 지난 경기 마치다가 어느 정도 중원에서의 힘이나 수비에서의 미스가 돋보이는 면모가 있기는 했는데
세아라 이외에는 그다지 득점력을 믿을 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점이 아쉽다. 마치다도 슬슬 여름에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모습이다. 클리어링 미스로 인한 자책골이나 중앙 돌파를 막지 못해서 선제 실점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대신 전반적으로 롱볼 위주로 간 공격도 세레소가 라인을 꿰올리고 공세적으로 플레이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통할 가능성은 있다. 리그에서도 최근 2대1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마치다의 승리를 기대해보고 있다. 일단 지난 경기에서 중앙 돌파 허용이나 클리어링 미스로 자책골이 나오는 등 마치다의 경기력도 아주 좋다고 하기는 어려웠던 상태다. 그래도 세레소도 확실한 중앙에서의 주포가 없는 상황으로 볼 여지는 클 것이고 전반적으로 세레소도 공격적인 특성상 역습에 강한 마치다와는 상성이 썩 좋지는 못했다. 이번 경기 FC 마치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